정말 관심 분야도 없고 뭔가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독서 습관은 잡고 싶고 이런 분들, 아주 초보이신 분들에게 제가 딱 정해서 세 권을 읽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책 세 권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집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가을이 부쩍 우리 곁으로 찾아왔는데 이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다 이게 떠오르거든요. 제 회사 동료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책을 안 읽던 사람도 가을만 되면 좀 책 좀 읽어볼까? 책을 읽는 이런 독서 습관을 좀 만들어 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딱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안 읽던 사람들이 쉽게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2016년 책 읽는 습관을 만들기 전까지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책을 잘 읽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그 책 읽기 시작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거의 한 권, 두 권 정도밖에 안 읽었던 그런 책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책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아서 약 한 1,500명하고 이렇게 습관을 지금까지 계속 실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읽는 습관을 습관으로 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초반에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만 이 독서 습관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노하우를 제가 좀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 데이터,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독서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질문이, 궁금증이 이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습관을 만들 것이냐,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요 두 가지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해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는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요거에 좀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관심 분야가 있다. 좀 재미있는 분야가 있다. 뭔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관련된 책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순서 요거로 검색을 해서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요 책 내 분야에, 내 관심 분야에, 취미 생활에 아니면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계속 책을 넘겨가면서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난 그것도 없다. 정말 관심 분야도 없고 뭔가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독서 습관은 잡고 싶고 이런 분들, 아주 초보이신 분들에게 제가 딱 정해서 세 권을 읽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책 세 권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집어주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이동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요 위에서 서 있다가 앉아있는 그 장소 이동밖에 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책을 딱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쉽고 그리고 뭔가 교훈이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책을 엄선을 해서 세 권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책은 이걸 무조건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을 소개하는 목적은 이 쉬운 책을 이 세 권 중에 어느 한 권이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요 경험, 요 경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요 책이에요. 청소부 밥. 요 책입니다. 이 청소부 밥이란 책을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치고 힘들 때 제가 주로 읽는 책입니다. 너무 쉬운 책이고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한번 처음 독서를 시작하실 때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기에 딱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네, 요 책이고요. 뭐 이렇게 크게 두껍진 않아요. 그리고 책 사이즈도 이렇게 좀 크지 않고 요 내용을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게 짧은 산문 형식으로 단락단락 돼 있습니다. 네, 요 책은 제가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들러 심리학을 관심 있어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입문했던 책이 아들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읽었던 책인데 너무 뭔가 네, 짧으면서 감동을 주고 네, 뭔가 생각을 다시 하게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어떤 책이 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두 번째 책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드릴 책이 바로 네, 이 책입니다. 네, 이 책. 백만장자 시크릿. 백만장자 시크릿. 네, 이 책은 뭐랄까 제가 지금까지 한 50번? 네. 5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시면 뭐 접기도 하고 색깔도 칠하고 뭐 낙서도 하고 정말 지저분하게 읽었거든요. 네. 이렇게 낙서하고 뭐 형광펜 칠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책이 제가 어떤 이 내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아 정말 이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 내면에, 나의 내면에 어떤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경험과 부모의 어떤 잘못된 오해의 말들을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내 행동을 계속 지속하는데 방해가 된다.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옆에 두고 정말 지금까지 50번 이상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책을 네, 백만장자 시크릿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어떤 책을 먼저 네,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 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음 책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고 그러다가 또 이 책을 다시 생각이 나서 이 책 한번 더 읽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정말 처음 한 권의 책을 읽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해보신 사람들 중에 이걸 또 다음부터 계속 읽고 싶다. 뭔가 계속 내 습관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습관을 잡아야 될지를 쉽게 쓴 책, 네, 요 책인데, 요거는 뭐 번뇌입니다. 네 번째 책인데 세 번째 책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무리는 없어요. 근데 예, 습관의 완성, 네, 누가 쓴 책이죠? 제가 쓴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 리뷰를 남겨주신 거를 읽어보면. 뭐 제가 제 책 리뷰를 읽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정말 쉽게 썼다. 네, 되게 쉽게 쓰여지고 단숨에 뭐 2시간, 3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이런 평들이 리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말 부자이고 막 연예인이고 뭔가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주부, 학생, 뭐, 직장인, 이런 분들의 이야기, 이분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뭔가 습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켰던 이런 사례들이 이 책에 담겨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7년 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습관을 하면서 축적해 놓은 이런 노하우들을 집대성한 책이니까 뭐 요 책 세 권을 읽고 나서 네, 다 읽고 나서 좀 더 습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네, 이 책 습관의 완성 요거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딱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집어드렸죠. 세 권을. 네, 세 권 집어드렸고, 두 번째가 그러면 책을 정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습관을 만들어서 네,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지금까지 경험담 그리고 저와 같이 습관을 했던 분들의 어떤 경험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첫 번째가 책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대로 안 읽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목차. 네, 목차 책을 딱 이제 여러분들이 딱 펴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목차라는 게 나옵니다. 목차. 네. 그쵸? 목차가 나오죠. 이 목차 중에 내가 정말, 요거는 정말 땡긴다. 뭔가 내 고민거리, 내 관심거리, 최근의 관심거리,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땡긴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내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읽지 말고 중간으로 넘어가서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책에 대한 어떤 이 거부감, 뭔가 책은 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책을 이제 안 읽으셨던 분들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재미를 붙여야 돼요. 이 책 읽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의미가 있다. 우리 뇌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반복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의미 중에 내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책을 읽으니까 내 인생에 참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뭔가 내가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뭐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뭔가 이거 읽었을 때 책이 거부감이 좀 덜 들고, 한 번 더 읽고 싶다, 계속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서문 이렇게 막 읽지 말고 중간부터 읽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네, 한 권 이렇게 읽다가 포기하고 또 중간에 사러 가는 요 공백 기간 안에 또 이 열정이 또 식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간만에 찾아온 어떤 내 마음의 소리, 내 내면의 동기, 이런 것들이, 책을 한 권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 딱 치워놨는데, 다음 책을 또 알아보고, 뭔가 서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이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 식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권, 최소한 세 권을 미리 준비를 해서, 요 책이 읽다가 뭐 좀 어렵다. 그래도 쉬운 책이지만 그래도 좀 나한테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다음 책, 요 책, 청소부 밥을 읽는다거나, 아니, 요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뭐 다음 책, 이렇게 세 권 중에 이렇게 읽다가 내가 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의 책부터 읽으라고, 처음부터 궁합이 딱 맞는 책을 만나면 그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늘려서 한 권만 읽지 말고 세 권을 선택을 해서 읽다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두 권, 세 권을 미리 준비를 해서 동시에 읽어봐라.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꿀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 책을 읽지 마세요. 네, 초반에는 이 습관 근육이 안 만들어지신 분들이 주로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너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 5시 미라클 모닝 딱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을 거야.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회사 출근하신 분들, 아니면 뭐 집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일을 하시다가,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내가 책을 갖고 가서 읽을 거야. 뭐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뭐 지하철에서 읽을 거야.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 중에 이 책을 읽을 시간을 놓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하시더라고요.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미라클 모닝 5시에 책을 읽기로 했는데 6시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러면 나 5시에 읽어야 되는데 6시가 됐으니까 못 읽네? 실패했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까봐 처음에는 시간을 내가 몇 시에 책을 읽겠다. 이런 약속을, 이런 규칙을, 기준을 좀 안정해 놓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쵸? 내가 가방에다가 늘 책을 2권 정도, 저도 이제 책을 2권 정도 갖고 다니는데, 생각날 때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아니면 책상이나 집에 와서도 책상 주변에 내가 읽고 있는 책을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시야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시간에 어떤 제약을 두지 마시고 내가 하루 중에 언제나 내가 책을 읽으면 된다. 네,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읽어야 오래 습관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좀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책을 깨끗하게 읽으시는 분도 있고 뭐 취향에 따라서 여러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라고 했잖아요. 독서 습관은 내가 의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든 내 성장에 도움이 되든 이 책 읽는 거로 나중에 내가 글을 쓰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밑줄을 치는 게 그 의미를 찾는 어떤 하나의 과정, 의식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도 뭐 물론 좋죠. 안 읽는 것보단 좋은데 읽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내가 읽은 내용들이 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내용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목만 기억나고 뭐 배우 이름만 정도 기억날 뿐이고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목만 기억나. 내가 읽었는지 어떤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줄을 친 거는 내 상황에 맞게 내 정보의 양에 따라서 매번 바뀌기 때문에 좋은 책들은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백만자자 시크릿을 50번 이상 읽으면서 처음에는 밑줄이 별로 없었다가 읽으면서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요 밑줄 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눈을 두고 계속 다시 한번 읽게 되고 그러면 이게 온전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뭐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메타인지가 낮기 때문에 한번 나 들어봤어. 그 책 읽어봤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내 삶의 책을 읽는 목적은 이 책을 읽고 최소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변화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을 읽는 이유가 이 책을 쓴 사람처럼 이 책을 쓴 정보를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렇게 밑줄을 치고, 요 밑줄 친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변화하고, 그리고 그 밑줄 친 부분들을 모아놨다가 필사를 하거나 해서 나중에 내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반복해서 읽게 되면 이게 진짜 나의 진실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번 들어봤어. 이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진짜 지식이에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지식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좋은 책의 밑줄 친 부분을 내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키는 거. 그래야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온전한 나의 지식이 된다는 거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밑줄을 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오늘 책을 읽고 내일 안 읽고 다음날 잘못했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네. 그래서 다시 읽고 이렇게 퐁당퐁당 하시면 습관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매일 지속하는 게 이 습관 근육을 만드는데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너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하루 2페이지만 읽겠다. 20페이지가 아니라 20페이지 아니에요. 2페이지만 읽겠다. 이렇게 작게 잡으셔야 돼요. 목표를. 왜냐하면 우리가 365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나온 365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365일 매일 기분 좋고 에너지 넘치고 막 체력도 너무 좋고 이런 날만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최소한 하루라도 기분이 안 좋고 체력이 바닥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걸 나누는 기준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힘든 날 365일 중에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 날 체력이 바닥에 난 날 스트레스 받은 날 이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그 날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조건 한다. 해놓고 쉰다. 해놓고 잠을 잔다. 해놓고 술을 먹는다. 운동을 한다. 이렇거든요. 근데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날 자꾸 핑계를 대요. 합리화를 해요. 오늘 힘드니까 나는 습관을 안 해도 될 거야.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습관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늘 100% 365일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날, 스트레스 받는 날, 1년 중에 그런 날에도 내가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 50페이지 읽기.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직장에서 막 혼나고 깨지고 야근하고 집에 딱 밤 11시, 12시에 딱 왔는데 그때 책을 한 30페이지 읽어야 돼.
그럼 쳐다도 보기 싫죠. 우리 뇌가 거부감이 딱 들죠. 왜냐면 내 뇌의 에너지는 바닥이 났거든요. 방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책을 읽는다? 30페이지나? 그러면 뇌의 거부감이 심해서 이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이게 점점 고갈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렇게 우울한 날은 완전히 방전이 되면서 책 읽는 습관을, 독서 습관을 포기하게 되는 지름길이 그런 날이에요. 힘든 날. 그런 날에도 우리가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서 책 2페이지 이렇게 뇌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페이지 이렇게 작게 잡는 거예요. 근데 뭐 기분이 좋은 날은 당연히 2페이지가 아니라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읽어도 되죠. 근데 최소한 내가 하루에 2페이지 이상 읽겠다. 이렇게 어제 기분이 안 좋아서 2페이지 읽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한 5페이지 읽고, 내일은 뭐 한 10페이지 읽고, 이렇게, 더 많이 읽는 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최소한 내 양심에, 우리 뇌에, 이범용이라는 사람이 오늘도 습관을 성공했다라는 이 기준만 좀 낮게 잡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습관을 실천하면서 모아놓은 이런 경험과 데이터에 근거한 이런 습관을 만드는 이 강의 내용이 요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요 강의 꼭 좀 나중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하면 습관을 쉽게 매일 꾸준히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요 영상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초보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지만 책을 읽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초보 독서가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책을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물론 이 방법이 다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적합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취사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삶에 적용을 해서 꼭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그리고 더 많은 책들을 읽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